지난주 금요일에 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평화부지사 관련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6월 7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검찰에서 이렇게 빨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이었나? 그때 기소를 갖다가 했는데 기소하자마자 어제 배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빨리 재판부 배당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빨리 배당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사건이 접수되면 요즘은 뭐 옛날에는 종이로 기록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기록을 배당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기록이 올라가고 또 위에 결제를 받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자적으로 좀 네네. 많이 이루어져서요. 접수가 되면은 아마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안에는 대부분 컴퓨터 배당이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배당 자체의 속도가 네네.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리고 뭐 예전에도 이제 배당에서의 뭔가 뭐 이제 임의적으로 배당을 하면서 법원장이 사건에 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네. 요즘은 일괄적으로 컴퓨터 배당으로 돼서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에 있을 때는 이런 부담스러운 사건은 네. 다들 판사님들도 피하고 싶으셔서 계속 긴장을 하세요. 네네. 도대체 어디로 배당이 되는 것인가 막 네네. 초미의 관심사이고 특히나 이제 부장님들은 좀 덜한데 배석 판사님들이 실제로 이 판결을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석 판사님들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립니다. 네네. 그래서 같은 부라 하더라도 쥐심이 누구가 다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판사님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배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에서 좀 이례적인 프로세스가 있다라고까지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거로는 조금 보기는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네. 또 모르죠. 그러면은 네. 결국은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하루 종일 어디 갔었대요. 네. 변호사 만나러 네.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일반적으로 그 기소를 해도 사건 배당하는 것까지 네. 시간이 쭉 걸리고 그 다음에 사건 배당되는 것도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기소하자마자 사건이 배당이 됐고 배당된 재판부도 네. 신진우 부장판사고 뭔가 의도적인 것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는 아니란 이야기겠네요. 뭐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보는 눈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법원 내에서도 네네. 법원 내에서도 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직원들도 다 초미의 관심사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려면은 뭐 전산적으로 조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산 조작하면 큰일 나죠. 네,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사건은 최대한 피하는 게 공무원들로서는 제일 그걸 원하기 때문에 뭐 이걸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이걸 내가 뭐 누구에게 주고 싶고 이걸 준다고 해서 이걸 또 쉽게 받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네. 그 수원에 형사 합의부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제가 그거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까먹었는데 수원 정도 되면 형사합의부가 한 대여섯 개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 정도.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합의부 사건일 수밖에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배당될 확률은 한 20% 정도는 됐었는데 그 20%가 현실화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원하는 재판부를 쇼핑하는 거는 네네. 또 이제 그 이후에 차후적으로는 가능하죠. 네네. 대리인을 뭐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대리인을 선임을 한다거나 해서 재판부를 이제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추후에라도 네네. 는
시도할 수는 있겠죠. 아,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좋은 꿀팁을 아니, 신진우 부장판사하고 네. 딱 그 연관이 있는 뭐 고등학교 선후배나 뭐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임을 하면 그런데 그렇게 네. 예컨대 네. 신진우 부장판사도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그 경북대 예. 부설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예컨대 네. 제가 이제 그 이은정 그 변호사님이 부장판사였을 때 대구 해화여고 출신의 변호사가 딱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회피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 가족 관계이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건 안 되죠. 네, 아니고요. 그거는 뭐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노소영 최태원 이혼 소송에서도 네네. 고등 재판부가 당초에 재판부가 변경된 것은 네네. 그 부분이 작용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 재판장님 당초에 있었던 재판장님과 가족 관계이신 대리인이 노소영 관장님 쪽으로 네. 선임이 되면서 네네. 그래서 지금 김시철 부장님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 관계이신 분들을 뭐 찾아서 대리인 선임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이라는 경우는 요거는 조금 원래 그 사무분담이나 이런 형사에서의 그런 규칙이 요즘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앙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연수원 동기라던가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여기가 변호인으로 들어오는 사건은 좀 맡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재배당을 하는 그런 예규들이 다 있는데 네네. 작은 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표면은 다른 데 가면 네네. 근데 그 재판부에서는 또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고 하면 네네. 내부적으로도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판사님들께서 보시고 내가 이 대리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본인만의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시면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니까 네, 신진우 네. 부장이 네. 아무리 하기 싫다고 해도 이거를 다른 부장판사한테 토스하기는 마찬가지로 쉽지 않겠네요. 그렇지. 그다음 혹시 제가 네. 요것만 네. 말씀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네. 저 여쭤보고 이게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은 이화영 부지사, 김성태 회장하고 다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법원장이나 아니면 수석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어차피 관련 사건이니까 신 부장이 계속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닌가요? 제가 그런 형사 재판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수석부장님께 그 용도로 제가 불려가 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하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원장님이나 수석부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사건인 경우에는 네네. 관심은 가지시고 네. 중요 사건으로 계속 체크하시면서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법원으로서는 중립, 그다음에 저기 뭐라 그러나 그 어떠한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 거, 네네. 그걸 가장 그 법원의 어떤 자존심 아니겠습니까?